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입니다. 오늘은 쓰레기 문제, 특히 플라스틱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이 급증을 했고요.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도 급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전국에 쓰레기 산이 쌓이고 있고요. 바다는 플라스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앞으로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을 정도입니다.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는 결국 인간의 플라스틱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1950년 플라스틱 생산량은 200만 톤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65년이 지난 2015년 플라스틱 생산량은 4억 톤으로 정확하게 200배가 사용량이 증가합니다. 이 추세대로 진행된다면 2050년에 플라스틱 생산량은 최소 10억 톤에서 최대 15억 톤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왼쪽의 사진은 1955년 미국 라이프지에 실린 표지 사진입니다.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지는 일회용품을 온 가족이 환호하면서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1950년대는 플라스틱 일회용품이 도입되는 시기였고 앞으로 인간들이 플라스틱 일회용품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진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1967년 개봉한 영화 졸업인데요. 플라스틱 문제를 이야기할 때 영화 졸업을 이야기하는 것은 영화에 나온 한마디 대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아이비리그를 졸업하고 취업을 고민하는 젊은이에게 사업을 하는 아버지 친구가 파티에서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Just one word plastic. 얘야 한마디만 할게. 플라스틱이야. 플라스틱 산업에 취직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플라스틱 산업에 취직을 하면은 앞으로 전도 유망한 산업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을 것이다 라고 조언을 해주는 것이죠. 1960년대가 되면 플라스틱이 이미 전도 유망한 산업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89년이 되면 부피 기준으로 플라스틱 생산량은 철강 생산량을 앞지르기 시작하고요. 그 이후 격차가 크게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사용하는 물질 1위로 플라스틱이 등극을 하게 되고요. 플라스틱 제국이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00년 이후에 20년 동안 사용한 플라스틱의 양이 그 이전에 50년 동안 사용한 플라스틱 양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앞으로 점점 더 플라스틱 생산량은 더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플라스틱 생산과 사용으로 인해서 배출된 온실가스의 총량은 약 9억 톤이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500MW 석탄화력발전소 190개를 가동한 것과 맞먹는 양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1년 동안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7억 톤입니다. 전 세계 플라스틱 산업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이 우리나라가 1년 동안 배출한 온실가스의 양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인데요. 이 추세대로 간다면 2050년이 되면 플라스틱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이 약 28억 톤으로 현재보다 3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 말은 앞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플라스틱 문제가 핵심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1950년부터 2015년까지 65년 동안 생산한 플라스틱의 양은 약 83억 톤인데요. 이 중에서 58억 톤이 쓰레기로 배출되었습니다. 문제는 58억 ton의 쓰레기 중에서 단 9%만이 재활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사용하는 물질 중에서 플라스틱만큼 재활용이 되지 않는 물질은 없습니다. 사용량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재활용은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65년 동안의 세계 평균이 9%라면 지금은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2016년 현재 기준으로 따져보더라도 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은 약 12%에 불과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플라스틱의 재활용 여건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쓰레기 관리가 좀 잘 되고 있는 국가에서는 상황이 좀 낫지 않을까? EU를 한번 살펴볼까요? EU 전체의 플라스틱 분리 배출률은 약 32% 정도에 불과합니다. 분리 배출된 모든 플라스틱이 재활용이 되지는 않거든요. 이 중에서 약 70% 정도만이 실제 재활용된다라고 한다면 EU의 플라스틱의 실질 재활용률은 20% 초반대로 내려가게 됩니다. 독일만 한정해서 보게 되면 독일의 플라스틱 분리 배출률은 39%입니다. EU 평균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데요. 역시 아주 높은 수치는 아닙니다. 실질 재활용률로 가게 되면 독일의 플라스틱 재활용률도 20%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의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약 23%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잘 사는 국가나 못 사는 국가나 쓰레기 관리를 잘하는 국가나 못하는 국가나 플라스틱 재활용에 한정하게 되면 모두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류는 플라스틱을 남용할 줄만 알았지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 배출되는 플라스틱 쓰레기 양은 약 2억 톤인데요. 20년이 지나면 4억 톤으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해마다 바다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쓰레기 양이 1,100만 톤 정도입니다. 20년이 지나면 3천만 톤으로 3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인류가 65년 동안 바다에 몰아넣었던 플라스틱 쓰레기 양이 약 1억 5천만 톤인데요. 20년이 지나면 6억 5천만 톤으로 4배 이상 증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계속해서 더 심각해질 것이고요. 특히 바다 쓰레기 문제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이상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육지에 투기된 쓰레기들이 강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플라스틱 강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강으로 흘러 들어간 쓰레기는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서 바다가 플라스틱 바다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 전 세계가 플라스틱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바다에 거대한 플라스틱 쓰레기 더미가 형성되어 있고요. 북태평양의 쓰레기 더미는 한반도 면적의 20배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15년 전에 처음 이 얘기를 들었을 때요. 북태평양의 쓰레기 지대의 면적이 한반도 면적의 7배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15년이 지난 지금 20배 면적으로 크게 증가를 했고요. 점점 더 이 크기가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첫 번째, 해양 생물에 피해가 발생을 합니다. 어민들이 그물을 바다에 버려버려요. 그러면 그물에 해양 생물들이 걸려서 죽습니다. 고기를 잡는 어민들은 없지만 해양 생물들은 그물에 걸려서 죽는 것이죠. 이것을 고스트 피싱 유령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플라스틱이 바다를 떠다니게 되면 해양 생물들이 먹이로 착각해서 먹습니다. 왼쪽에 사진을 보시죠. 일단 미역이 있습니다. 미역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플라스틱이에요. 해양 생물들은 미역과 플라스틱을 구분할 줄을 모릅니다. 오른쪽 사진은요, 인간을 보면 비닐봉투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요. 해양 생물들은 이것을 해파리로 착각을 합니다. 플라스틱이 바다를 떠돌아다니게 되면 해양 생물들은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크리스 조던의 알바트로스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죠. 태평양의 미드웨이 섬에서 알바트로스가 새끼를 낳고 키우는데요. 부모 새가 바다로 나가서 먹이를 주워서 섬으로 날아와서 새끼에게 먹이를 먹이는데요.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해서 배속을 채운 다음 섬으로 날아와서 새끼에게 먹이는 것이죠. 이렇게 플라스틱 조각을 먹은
새끼 알바트로스 새는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른쪽 하단의 사진은 이렇게 죽은 새끼 알바트로스 새 한 마리에서 나온 플라스틱 조각을 모아놓은 것이죠. 이 알바트로스 새의 비극은 바다 쓰레기 문제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진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고래의 위장 사진이죠. 비닐이 가득 차 있습니다. 고래가 비닐을 계속 삼켰던 것이죠. 고래의 위장이 이렇게 비닐로 가득 차게 되면은 고래는 더 이상 먹이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비닐이 위장에 가득 차 있는 상태로 굶어 죽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해양생물의 비극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제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대두되면서 바다 쓰레기 문제가 더 이상 해양생물만의 문제가 아닌 게 됩니다. 바다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작은 조각의 플라스틱이 생태계 먹이사슬을 통해서 인간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인간이 일주일 동안 먹는 미세 플라스틱의 양이 약 5g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용카드 한 장 분량인데요. 한 달 평균으로 환산을 하면 21g, 칫솔 1개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현재 1년 동안 칫솔 12개 분량을 먹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온 미세 플라스틱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일정 정도 크기가 되는 것들은 소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몸 밖으로 빠져나갈 겁니다. 그런데 마이크로 단위, 100만 분의 1m 미만 크기로 아주 작아진 초미세 플라스틱은 우리 몸 밖으로 빠져나가질 않는 것이죠.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세포벽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 몸에 축적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금속이나 환경호르몬처럼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쌓이는 것이죠. 미국에서 시체 함부를 해부를 했는데요. 장기 47곳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었다라고 합니다. 혈관벽을 뚫고 들어와서 혈관을 타고 온몸 구석구석으로 퍼졌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몸 안에 쌓인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연구가 너무 부족한 것이죠. 그런데 부분적으로 밝혀진 연구만 보더라도 우리 몸 안에 쌓인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점점 더 연구가 쌓이게 되면은 더 우려스러운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죠. 앞으로 인류는, 우리 후손들은 이런 미세 플라스틱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미세 플라스틱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었을 때에 우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우리 인류의 생존이 과연 지속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문제는 단순히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바다에서 플라스틱이 쪼개진다라고 하는 것은 미세 플라스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바닷속에 들어가 있는 첨가제가 바다로 유출되면서 생태계 교란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플라스틱에 들어가 있는 첨가제가 무엇을 말할까요? 쉽게 말하면 환경 호르몬을 생각하면 됩니다. 플라스틱에 들어가 있는 환경 호르몬이 플라스틱에 들어가 있는 첨가제 중에 일부인 것이죠. 그러면 플라스틱이 바다를 떠돌아다니면서 쪼개져서 미세 플라스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다로 첨가제라는 화학 물질이 유출되는 양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플라스틱이 바다로 들어갔을 때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다양하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플라스틱이 바다에서 어떤 또 악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게 되면 더 많은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인간은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대책 마련에 서둘러야 합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플라스틱 문제 현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